저렇게 하면 레이저도 못할 텐데 저 어떻게 코드블루가 떴는데 민기적거리는 의사가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빌런, 괴짜, 사회성 떨어지는 좀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은 어디나 집단에 있죠. 술방에서 거의 뭐 사람 취급 못 받죠. 전응아, 걸리적거리는 존재, 쌍욕 나가고 막 인격 모독, 사람 취급 못 받았던 것 같아. 1년차 때는 저희 인간 이하의 삶이었던 것 같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하고 아름다운 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박지열 원장의 코멘터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네.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스피노프,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을 한번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스리생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오늘은 그러면 의학 얘기가 아니고 그거네요. 드라마 리뷰. 재밌겠네요. 평소에 드라마 영화 좋아하는데 재밌겠다. 혹시 원장님 레지던트 생활을 언제부터 하셨는지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인턴 끝나고 바로 했는데 한양대 병원에서 인턴 끝나고 금삼성병원으로 넘어가서 2004년도에 1년차 들어갔던 것 같아요. 2004년 4, 5, 6, 7. 그럼 그때 혹시 원장님 나이가? 그때 28. 사실 그런 또 얘기 많더라고요. 지금 레지던트 생활이 원장님 때보다는 훨씬 더 좋아졌다. 그렇죠. 저도 뭐 가까이서 본 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요즘 전공의 선생님들은 우리 때보다는 이제 출퇴근 시간이 조금 더 명확해지고 당직도 좀 줄고 같이 전공의하고 뭐 있던 제 친구들이 이제 다 나이가 이제 40대 후반 50대니까 다 이제 각과의 과장들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당직 쓰는데 당직 쓰고. 산부인과 고윤정 배우님은 요즘 저희 환자분들이 약간 워너비 코로 가끔 언급하시는 분이죠. 너무 다들 당연히 드라마니까 그렇겠지만 다들 너무 깔끔하네. 선배 2, 3, 4년 차가 1년 차랑 지금 대면하는 거잖아요. 너무 깔끔하고 표정이 좋은데 보통은 되게 표정이 썩어 있고 피곤해 문드러져서 왔어? 이러면서 아예 거의 관심을 안 두고 어떻게든 빨리 자기를 넘기려는 저 때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은 뭐 마치 소개팅 미팅처럼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네요. 레지던트도 재수 많이 해요. 떨어지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특히 인기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재밌는 게 레지던트도 좀 경쟁 치열한과는 이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군대를 갔다 와요. 그러면 이제 3년 뒤에 오잖아요. 또 군의관은 기니까 3, 4년 뒤에 컴백을 하면 이게 약간 자기 학교 때 후배들 막 자기가 괴롭히고 막 술 먹이던 후배들이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역전되는 신분이. 서로 이제 약간 불편한 거지. 혈전증이신가? 혈전이 생겼나? 대동맥 박리? 대동맥 당이 아니지. 저도 인턴 때 대동맥 박리가 진짜 희귀한 잘 볼 수 없는 질환인데 초응급이긴 하거든요. 터지면 큰일 나니까 인턴 때 응급실 당직을 쓰거든요. 처음에 인턴이 먼저 초진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감별해서 이제 맞는 과에다 노티를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저도 이제 딱 저렇게 대동맥 박리가 아닐까? 왜냐면 교과서에서는 너무 중요하게 보니까 오히려 이게 초보 의사 선생님들도 항상 하는 실수인데 중한 질환부터 제외하는 건 맞거든요. 응급 환자가 오면 너무 중요한 질환부터 제외해야 되는데 문제는 너무 내 머릿속에 초응급 위험한 그런 위험한 질환들만 머릿속에 잔뜩 들어가 있으니까 오히려 증상을 보고 너무 과오진해서 그 환자도 결국 똥 빼었거든. 그런 거 엑스레이만 찍어보면 심플풀부터 나오는데 그냥 얘기만 듣고 대충 만져보고 이거 대동맥 박린 것 같아. 그래서 저도 한번 노트에다가 크게 혼났던 기억이 갑자기 생각났어. 이제 인턴 때죠. 27살 때 어깨가 뻐근하고 뭐 숨이 자빠오고 뭐 요거만 듣고 지금 원래는 훨씬 더 마이너한 게 더 확률적으로 높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머릿속에 너무 중요한 질환이 딱딱딱 박혀 있으니까 그거부터 생각한 거야. 그래서 원래는 중증이 아니고 간단한 질환부터 롤아웃을 해가면서 이제 이게 더 중요한 질환인가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어. 그래서 저 엄청 깨졌거든요. 레지던트 시절에 약간 이런 실수를 다 흔하게. 그럼요. 그러니까 인턴 때는 진짜 막 국시 보고 왔으니까 임상을 잘 안 시켜줘요. 근데 유일하게 환자를 직접 볼 수 있는 게 응급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2, 3, 4월 초기에는 대학병원 응급실을 좀 피해라. 그 이유가 이제 다 신빙들, 인턴들, 레지던트 1, 2년 차 막 그러니까 아직 환자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 초진을 보고 하니까 좀 아직 약간은 좀 손이 덜 성숙했을 때 오시는 분들은 이제 혈관 한 번 찌를 거 두 번 찌를 거 막 이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도 있죠. 레지던트 1년차도 사실은 이비인후과 1년차 들어갔지만 아는 게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보통은 2년차가 한 6개월 이상은 백 당직을 같이 봐줘요. 그러니까 2년차가 돼도 집에 바로 못 가고 1년차 독박 시스템이거든요. 저희 과는 이비인후과 2명 뽑았는데 둘이서 이제 한 명은 응급실 보고 한 명은 이제 이비인후과 모든 코를 다 전담하는 이렇게 이제 이틀씩 나눠서 그래서
1년 내내 응급실 콜을 봤는데 그 초반에 한 6개월 정도 2년차가 이제 의국에서 같이 당직 쓰면서 어려운 환자라든지 1년차 실수할 수 있는 걸 좀 백커버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2년차 함부로 부르다가 이제 혼내면 안 되니까 1년차 때는 네 저희 인간 이하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을 일단 거의 못 자니까 왜냐하면 입원 환자와 교수님 수 대비 레지던트가 훨씬 적었거든요. 그래서 병동과 외래와 응급실 콜을 다 2명이 다 받으니까 초반에 100일 당직이라고 100일 동안은 그냥 연속 당직인 거야. 1년차 들어가면 100일 동안은 못 나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오리털 파카 입고 들어갔는데 첫 오프 나왔더니 여름이야. 단 긴팔밖에 없어. 이런 얘기가 돌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잠을 못 자니까 이 사람이 뇌가 점점 사고 기능을 좀 잃어서 그냥 앉으면 조는 거야. 또 배워야 되니까 항상 1년차 때는 교수님들 외래 보실 때는 뒤에서 이제 차팅도 하고 뭐 기록도 하고 오더도 듣고 되게 바쁘거든요. 바쁘다가 잠깐 교수님이 설명이 좀 길어지잖아? 그러면 잠깐 일이 멈추잖아? 그럼 졸아. 그럼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어떻게? 보통 2-3시간. 그것도 잘라서.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레지던트 들어가기 전까지는 잠을 되게 잘 자는 성격이었는데 레지던트 끝나고 나서도 잠을 좀 잘 깨게 됐어요. 병동 일을 빨리 끝내면 뭐 한 12시, 1시에도 잘 수 있거든요. 그럼 12시, 1시에 좀 자려고 딱 누우면 이제 응급실 콜이 막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하죠. 그러면 한 30분 잤는데 막 응급실 콜이 오면 또 일어나서 또 보면 또 갑자기 뇌가 각성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막 교감신경이 막 활발해지면서 막 일 막 하고 그 딱 의국에 올라가면 또한 그게 아무리 짧게 봐도 30분 이상 걸리거든요. 뭐 1시간도 걸리고 그러면 이제 들어오면 한 뭐 2-3시 돼. 그 또 자. 만약에 콜이 없다. 평온하게. 그러면 한 새벽 한 5시 반, 6시까지 한 3시간 자는 거예요. 너무 좋고. 근데 그런 일은 없고 거의 또 3, 4시쯤에 한 번 또 콜이 오거든요. 두 번째 콜 올 때는 쉽게 못 일어나.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콜이 왔는데 뭐 한 10분, 20분 내가 답을 못 하잖아? 그러면 이제 경비하시는 이제 분이 오셔서 의국 두들기면서 날 깨워서 이제 가면 또 내가 가서 또 보고 공감 능력이 1도 없는 1년 차네? 완전 T. 그래서 아까도 막 GPT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원장님도 제가 T로 알고 계신데 레지던트 생활을 하시면서 되게 많은 환자분들 만나잖아요. 보호자분들 만나고 그러면서 약간 이 T가 좀 희석이 되시나요? F로 좀. 아니 대부분의 의사들은 다 T지. 그렇죠. F일 수는 없지. 다 T인데 저는 검사 안 해봤어요. 근데 다들 T라고 하는 거고. 근데 그게 저렇게 환자들한테 뭐 수술 동의서 쓰고 아니면 좀 어려운 얘기를 해야 될 때 저렇게 그냥 문화처럼 딱딱하게 얘기하는 게 T냐라고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건 인간성의 문제지. 저게 T랑 무슨 상관이야. 정확한 팩트를 얘기해 주되 환자가 받아들일 충격과 공포와 이런 것도 다 사실은 염두에 두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야 되는 건데 근데 어린 거지. 저도 그랬지만 요즘 젊은 전공의들도 더 그렇지 않을까? 의사들은 대부분 자기만 열심히 해서 하면 올라오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의사가 딱 되면서부터 이제는 의사로서의 생활은 사실은 이제 나만의 이 공간이 깨지면서 이제 진짜 환자들을 보면서 거기서 이제 내가 배웠던 것들을 적용해 보면서 그들의 감정과 이런 거를 다 소통해 가면서 커가는 과정이니까 아마 저 친구도 이제 이 드라마가 넘어가면서 굉장히 환자에 대한 아픔과 이런 공감해 가면서 성장하는 캐릭터가 아닐까? 저게 T야 무슨 드라마에서 캐릭터를 완전 T로 잡아서 T보다는 이제 지극히 요즘 친구들이 개인주의적이죠. 사실은 남의 일에 관심 없고 나만 잘하면 되고 의사들이 사실 그게 학생 때는 더 크거든. 의사들이 그런 개인주의적인 게 훨씬 많죠. 왜냐면 오랫동안 혼자 공부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레지던트 과정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런 걸 깨는 과정인 것 같기도 해요. 그과에 자기 전공 분야의 어떤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훌륭한 스킬을 보유하고 그렇게 의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자기 세계가 확장되고 사실 AI 시대가 되면 더더욱더 인간들은 필요한 것이 서로의 감정 교류와 커뮤니케이션. AI가 정말 고도의 전문적이고 혼자 해도 되는 일들은 다 해결해 준다고 하는데 AI가 해결해 줄 수 없는 것들이 이 사람들 간의 서로의 어떤 감정 교류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일의 협업 이런 것들을 AI가 잘 못한다고 하는데 그런 쪽이 더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레지던트 과정이 그런 과정인 것 같아. 어떻게 보면 그 레지던트 생활 하시면서 환자분과 감정에 좀 공감하고 이런 거를 좀 배웠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럼요. 예. 졸리고 막 정신이 없어 사실은 뭐 죄송하지만 정신이 아주 멀쩡한 상태에서는 더더욱 더 그렇게 했겠지만 특히 1년차 때는 일단 잠을 못 자니까 사람이 감정이 점점 메말라가 거의
기계 로봇처럼 일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환자들과 교류가 돼요. 보통 동의서 받고 이런 것도 1년차가 하는 거고 또 입원 환자들을 케어하는 것도 1년차가 주로 하는 건데 장기 입원 환자들 이런 분들과는 이제 처음에는 기억나는 건 이제 암 환자분이고 거의 터미널 이제 곧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데 구강암이셨거든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입안에 있는 꺼즈 드레싱을 안 해드리면 악취 때문에 썩어가거든요. 근데 그분이 또 8인실에서 계셨기 때문에 빨리빨리 드레싱 안 해드리면 진짜 그 고름 냄새 때문에 방 전체가 다 환자들이 아비규환이 되는 사실은 너무 귀찮은 힘든 환자였죠. 근데 이제 그분을 거의 뭐 돌아가실 때까지 몇 달 동안 계속 드레싱하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밖에 사회에서 봤으면 지나치지도 않을 그런 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술도 좀 많이 드셨고 가족도 보니까 보호자 면회도 별로 없었고 그런 분들까지도 사실은 계속 케어를 해가면서 그분을 약간 이해하게 되고 친해지니까 그분이 또 되게 귀엽고 또 되게 순박하신 분도 있었고 저는 좀 세상을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그 못 자고 정신이 없었던 상태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 원장님 또 이제 레지던트 하시면서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비염 수술 보조를 하신다거나 또 관련돼서 이런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1년차 때는 수술방에서 거의 뭐 사람 취급 못 봤죠. 그냥 전응아, 걸리적거리는 존재. 뭐 거의 이 정도. 수술은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기회를 주지 않아요. 거의 뭐 제한돼 있고 일을 넘겨받을 때도 2년차가 최대한 백을 봐주면서 실수하지 않게 만약에 인계를 하고 갔는데 들어왔는데 실수하면 이제 교수님이 과마다 다를 텐데 저희 병원도 교수님이 4분이셨는데 한 분은 완전 다혈질 막 쌍욕 나가고 막 거의 인격 모독 뭐 약간 이런 걸 즐겨 하시는 분 그분은 실수가 없어도 갈구는데 실수가 있는 날에는 또 벌칙이 페널티가 와서 뭐 그분이 주로 줬던 벌칙이 원서 이민혁과 원서 두꺼운 거 있거든요. 영어 그거 쓰기 한쪽 쓰는데 한 1시간 걸리거든. 그거 아무 의미 없지. 그러니까 잠을 안 재우는 거지. 그런 좀 비인간적인 건 있었고 그리고 1년차 때는 간호사들도 막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간호사들과도 잡담 금지 그림자처럼 막 했던 기억이 나요. 간호사랑 이렇게 뭐 사적인 예하다 걸리면 막 윈년차한테 부르렁 떨어지고 욕 먹고 약간 사람 취급을 못 받았던 것 같아. 사실 처음에 나왔던 장면 있잖아요. 그냥 응급상황 걸리는 게 사실 고현정 배우가 부담감에 악몽을 꾸는 부분인데 원장님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잠도 많이 못 자시고 이러셨으니까 이 압박감, 부담감 이런 것 때문에 악몽을 꾸신다든지 그런 선생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못 자니까 졸리니까 감정이 좀 메말른 상태고 그리고 대부분 의사도 저 같을 거예요. 저는 그냥 닥치면 합니다. Just do it.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계획이 없어. 전공의는 멀티태스킹이야. 한 번에 한 10가지씩 해야 되니까 그냥 앞에 있는 거를 계속 기계적으로 하게 돼요. 그냥 하는 겁니다. 힘들고 자식이 어딨어. 힘들고 자식을 판단할 수도 없어. 의대 때도 그랬지만 공부량이 너무 많다고 해서 어떡하지 이게 아니잖아. 그냥 계속 하는 거야. 그냥 닥치고 하다 보면 어느새 끝나 있고 뭐 이런 거지. 저 드는 생각이 아무래도 이런 응급실이나 이런 곳이 생로병사가 있는 곳이니까 하나하나 감정 부여를 하고 하나하나 너무 힘들어하면 의사생활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이제 좀 잠도 자고 마음이 좀 여유가 있어야 그 사람들이 이제 보이는 거고 제 1년차 때 기준으로 보면 그냥 다 세상이 회색이야. 다 그냥 앞에 일 그러면 그냥 하고 그 와중에서도 그래도 감정을 느끼고 좀 인간으로서 마음이 좀 더 성장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막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한 환자에 막 침착되고 막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환자가 잘못되면 막 자책하고 막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 그러기엔 할 일이 너무 많아. 이렇게 내가 그런 꿈을 꿀쩍할 시간에 다른 환자가 또 죽어가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계속 just do it 계속 하는 거야. 그냥 닥치고 계속 하면서 그런 감정 뭐 좀 느끼면서도 계속 일은 멈출 수 없어. 계속 하는 거지. 아까 뭐 수술방에서 그렇게 갈군 것 같지도 않은데 저 정도 가지고 뭐 마상이야. 정말 저는 인격 모독의 끝을도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약간 사제식으로 뭔가 가르치는 데는 그런 부도덕한 일과 아니 뭐 가르쳐주면서 그러면 좋은데 가르쳐주지도 않으면서 예전 교수님들이 더 그랬던 게 다 그러신 건 아닌데 일부 좀 이상한 분도 계셨거든요. 자기가 하던 루틴에서 조금만 뭔가 거슬리거나 속도를 못 따라오면 바로 욕부터 받고 막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뭐 부모님 욕까지 넘어가거든. 완전 그때부터는 이제 뭐 그랬던 것 같아. 만약에 저렇게 저 정도의 그래서 실수는 일단 있을 수가 없고 뭐 과가 다르니까 근데 만약에 뭐 일전차가 실수로 해서 뭐 환자 수술을 뭐 필요 없는데 뭐 넣거나 그러면 진짜 저거는 난리 나죠. 저 정도로 끝나지 않아.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전교 1등이 되게 많은 곳이잖아요. 1등을 네. 많이 하던 분들이 모인 곳이라서 이렇게 약간 경쟁 심리가 좀 강한 분들이 계시나요? 의사분들은? 그런 건 있죠. 좀
일 욕심, 어떤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받기 위한 그런 건 있겠죠. 이건 꼭 내가 하고 싶은데 뭐 그런 거 있었던 것 같긴 하고. 근데 사실 뭐 잘 못 느꼈어요. 근데 서로 하기 싫지 뭐.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내고 쉴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짓말을 해가지고 수습방을 잡거나 떠넘기고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교수님들 중에 자기 레지던트 떠넘긴 사람 되게 많은데 요즘은 모르겠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저렇게 뭐 거짓말을 하거나 뭐 저런 거는 네. 그래서 너무 저건 너무 드라마적인 요소가 아닐까? 예. 그래서 네. 약간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간호사분들이 태움이 있듯이 이제 의사분들 사이에서도 태움까지는 아니지만 태움 있죠, 군기 있죠, 군기라든지 엄청 군기라든지 엄청 있죠. 네. 그리고 유달리 태우는 사람 왕따는 아니겠지만 일을 좀 더 못하면 더 바보 취급당하고 뭐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예민한 환자분들 의사들이 힘들게 하는 이런 분들 많이 경험하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민하신 환자분들 있을 수 있겠지만 대학병원에 오시고 입원하신 분들은 보통 중환이 많기 때문에 보통 협조적이죠. 간호사한테 짜증내는 환자분이 있을 수 있어도 의사들한테 짜증내시는 분은 실제로는 저는 거의 못 봤어요. 반대로 약간 간호사분들은 좀 허탈하실 수도 있겠네요. 간호사분들은 되게 막 하다가 의사 선생님도 그런 수도 있는 것 같긴 해. 예. 간호사님들도 엄청 힘든 직업이에요. 감정적으로나 그분들도 되게 잘해줘야 되는. 윗선배가 밑에 여자 태우는 거 그럴 때 있죠. 저도 비슷한 경험. 저 바로 2년차는 아니었는데 2명에서 1명은 무조건 태우는 그런 선배들이 있어. 찍어놓고. 그러니까 조금 약간 더 빠릿빠릿하지 않거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좀 더 태우는. 그래서 이렇게 좀 입상치 타다가 나중엔 또 들키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들킨 거죠. 교수님한테 이 거짓말하고 자꾸 이제 막 괴롭히고 막 이런 것들 얘는 이런 애구나 약간 들켜서 저 정도까지 빌런은 저는 경험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농땡이 피면서 남을 괴롭히는 수는 없는데 시스템이 자기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건 있지. 보통 그거보다는 자기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뭐 일을 좀 넘겼는데 실수하면 이제 엄청 태우고 뭐 이런 건 있지. 그리고 또 방금 전에 코드블루가 떴는데 사실 엄청 늦게 온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교수한테도 얘기를 들은 건데 원장님은 이렇게 코드블루 이런 걸 많이 받으셨? 아니, 거의 없었는데 코드블루가 떴는데 민기적거리는 거는 글쎄 몰라. 나는 그 경험은 없어요. 그런 의사가 있으면 걔는 좀 심각하게 의사가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비인후과는 사실 응급이 엄청 많지 않은 거라서 산부인과가 훨씬 많죠. 원장님도 이렇게 교수님한테 약간 칭찬? 수술 후에나 뭐 이렇게 처치 이후에 이런 걸 많이 받으셨나요? 잘 못 봐서 그런데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해주는 교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저 의술은 정말 잘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 당연한 거야. 칭찬할 필요도 없어. 근데 못하면 난리 나는 거지. 그러니까 못하면 이제 불벼락이 떨어지는 거지. 진짜 막 개욕 먹고 막 진짜 쌍욕 듣고 막 잘한다는 게 그냥 기본이지.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정말 추레한 모습의 레지던트가 좀 나오는데 도망가는 레지던트 좀 있었어요. 저 때도 저 바로 윗년차가 그만뒀어. 그래서 진짜 빡빡하게 돌아가는 과인데 한 연차에 2명인데 한 연차가 그 둘 중에 하나가 빠져버리니까 혼자 남으신 그 분도 너무 힘들고 다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또 우리 밑으로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저랑 제 동기랑 그분이 빠지심으로 충원을 못하거든 중간에는. 그래서 한 연차가 빈 상태로 가서 진짜 힘들었어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도망간 레지던트를 잡으러 가기도 하고 그냥 잠깐 집으로 자러 갔는데 계속 자다 보니까 기절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깨우러 가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 그렇죠. 제가 자다가 응급콜 바로 못 받은 것처럼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빡빡하게 돌아가는 과는 인력이 하나 빠지면 진짜 그 남은 사람들이 정말 힘들거든요. 사실 레지던트 일 중에 특히 전염차 때는 상당수가 좀 잡일이거든요. 그거를 다 레지던트한테 거의 몰아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일 수도 있죠. 그게 빵꾸 나면 또 안 되는 일도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막 도망가고 막 자기 꿈을 포기하고 이런 친구들 종종 있었던 거예요. 대부분은 잘 버티고 잘했어요. 제가 들어갈 때 저도 약간 좀 튀는 사람이었나 봐. 거기서 막 얘는 3개월짜리다 6개월짜리다 그 얘기가 3개월 버티면 나간다. 워낙 도망가는 애들이 많으니까 이비인후과도 잘 도망가는 과 중에 하나였대요. 너무 일이 많아서.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생각보다 혹독한 환경에서 잘 버티는 인간이거든요. 저는 just do it이야. 진짜 좌우명이. 많은 의사들이 다 그런 마인드로 하는 것 같아요. 돌아가셨어? 환자들도 이렇게 다 1대1로 치료하다 보면 다 순수하시고 까탈스러워도 결국 아프잖아. 약자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거를 잘 이해하고 사실 레지던트 때는 근데 환자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뭐
전문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배워가는 수련이기 때문에 뭐 환자가 아무리 아프고 뭐 심정적으로 좀 해주고 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해주지만 사실 좀 무력하죠. 수술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원장님도 그런 좀 병원 내 유명한 빌런 이야기들이 있을까? 이 경우는 이제 거짓말을 많이 한 빌런이어서 나중에 다 알게 돼서 저렇게 하면 레지도 못할 텐데 이제 어떻게? 빌런, 괴짜, 좀 사회성 떨어지는 그리고 좀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은 어디나 집단에 있죠. 근데 이렇게 막 계략, 모략하고 막 누군가를 파멸로 이끌고 막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 빌런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막 심각한 빌런이 있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난다. 근데 저처럼 이제 너무 오래된 기억에 의존해서 한 사람이면 오히려 지금 전국의 선생님들이 리뷰하는 게 더 현실적일 수도 있겠다. 라떼는 얘기를 또 라떼라는 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아할 수도 있고 그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군대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다들 요새 너무 좋아져서 자기 때 비하면 너무 그거 같지도 않다. 뭐든지 자기 할 때가 제일 힘들었다고 생각하죠.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오늘 오랜만에 또 제가 주로 얘기하는 뭐 코 얘기 대신에 드라마 리뷰를 좀 해봤는데요. 재밌네요. 영화 한 편 본 것처럼 재밌고 병원 얘기다 보니까 제 예전 전공 생활도 생각이 나서 사실 구독자님께서는 이걸 굉장히 짧은 시간에 보시겠지만 거의 20분짜리 리뷰를 1시간을 했는데요. 재밌었습니다. 예. 저 전공의 때 거의 까먹고 살았는데 지금 이거 보고 진짜 다시 지금 추억에 젖고 있는데 앞으로도 종종 이 컨텐츠가 반응이 좋다면 또 다음 편들 나왔을 때 제가 또 리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고 아름다운 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박철 원장의 코멘터리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